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을 찍어 돈벌이를 한 파렴치한 어른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사방, N번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들입니다.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조모 씨로만 부를 게 아니라 아예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0만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모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N번방 사건 관련 발언입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300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가 즉답을 피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반응 속도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룰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특별조사팀이 강력히 구축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N번방 재발금지 3법도 발의됐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협박하는 경우엔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하고 이런 영상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들입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선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국회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인 아이디 박사의 조모 씨를 지금처럼 조모 씨로만 부를지 아니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N번방 사건 중에서도 성착취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입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내일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에는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합니다. 방식은 다수결입니다. 공개로 정해지면 조 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 씨를 포토라인에 세울지 등 자세한 공개 방식과 범위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인득, 장대호 등 주로 살인 혐의를 받는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됩니다. 취재진을 만난 시민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원까지 전부 다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선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서는. 그래서 이번이 좀 센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게 대상자가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많다 보니까 좀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서도 국민청원뿐 아니라 관련 글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청원 참여하고 막 인스타 같은 걸로 챌린지 같은 것도 참여했어요. 이런 걸로 좀 챌린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N번방 신상 공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N번방 관련 시위를 기획했던 단체 역시 오프라인 시위 대신 온라인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8개의 대여방에 수백 개의 불법 영상물을 올린 걸로 알려진 아이디 갓갓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아이디 갓갓의 사용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 대화방에서 수백 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IP 주소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과거 N번방을 다른 소셜미디어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단서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다만 IP 주소가 특정되더라도 익명이었거나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참여한 124명을 검거해 박사 조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유통 경로로 지목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나 다크웹까지도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방조죄와 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 등과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참가자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화방의 운영자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26만 명으로 알려진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은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부 수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가능합니까? 네,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총 2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주범, 박사가 있고요. 그리고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내고 방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거나 공유한 이용자가 있습니다. 네, 유형별로 처벌 수위도 다를 수 있겠네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먼저 박사를 보면요. 예. 박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 중엔 미성년자가 많았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에겐 5년 이상의 실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단순 집계를 한 결과 접속자 수가 26만여 명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용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 텔레그램방에서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소지라고 보는데 예. 지금은 그 다운받은 경우뿐 아니라 N번방처럼 회원제 운영을 하거나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소지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다만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입니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 있기만 해도 1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고 입장을 했다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용자와 박사가 공범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이 텔레그램방을 탈퇴를 하거나 다운받았던 성착취물을 삭제하면 사실상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이라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44.8%가 재판도 받지 않았고 40%는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네,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수요자를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란물, 성착취물이 끊임없이 유포가 되는 건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공급 채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물 소비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된 음란 영상물을 넣고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선 N번방 방지 법안과 딥페이크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은 회의 막바지에 나왔습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기 만족을 위해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규제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음란 합성 영상 딥페이크를 만들더라도 외부에 유포되지 않으면 과연 처벌해야 하느냐는 취지입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합성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도 청소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합성 영상을 만드는 일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 법무부 관계자들이 음란물 제작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법사위에서는 상업성이 없어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처벌하는 등의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런 대화가 뒤늦게 알려지자 국회에서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했던 김도읍 의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의원들이 신기술의 악용을 우려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해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